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4일 마감 시간 내됐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월 첫째 주는 3일밖에 없네요. 연휴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소비를 확대하고 어떤 직장인들의 어떤 고충을 좀 감안해서 좀 더 많은 휴일을 지정해서 일반 근로자들이나 노동 근로자들이 좀 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반면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쪽에서는 뭐 유통주라든지 소비 관련주, 뭐 이런 쪽 관광 관련주들은 굉장히 최근 들어서 안 좋죠. 네, 이런 것들은 좀 아이러닉합니다. 네, 그렇다고 그네들이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주식시장은 지금 금리에 의해서 어떤 돈의 흐름에 의해서 돈이 일시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는 쪽, 2차전지라든지 로봇 쪽, 이런 쪽에서 월초에 연초에 급등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30% 정도 로봇도 2차전지도 다 조정을 좀 보이고 있죠. 그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지금 오늘 이제 바이오주가 조금 움직여졌습니다. 바이오주는 한 거의 2년 반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오랜만에 셀트리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아쉽죠. 뭐 셀트리온이 뭐 일단 기업적인 가치나 어떤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물량 문제, 수급적으로 조금 꼬이는 것 같고, 셀트리온은 이제 서정진 복귀 이후에, 서정진 회장님의 복귀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또 주춤하다가 이제 어제 이제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 우리나라 어떤 투자자들,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건드릴 수 있는 좀 좋지 못한 이제 혼외자가에 대한 이제 이슈가 또 나왔죠. 예. 주식시장은 이제 상속이라든지 뭐 지분에 대한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자식들도 마찬가지겠죠.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네, 좀 시장에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혼외자 딸 2명이 친자로 인정된 가운데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신경도 안 쓰죠. 유럽에 이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뭐 어떻게 해라고 이런 걸로 주가 빠지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이제 이런 게 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니까 이런 걸 또 이용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떨어졌을 때 꼭 굳이 이 지금 애가 이제 뭐 이 이슈가 나온 것도 뭐 기사화 되는 것도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었겠죠. 네, 예. 지난해 6월 법원은 A씨 두 딸에 대해서 사회적 친생자로 인정됐다고 판결했다. 이거 보십시오. 이미 지난해 6월 법원은 A씨의 두 딸에 대해서 인정됐다. 이 얘기를 주식시장에서는 웃기게 또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빠진 요 타이밍에 또 이제 이런 기사를 또 기사화시킵니다. 셀트리온 보면 재밌죠. 예, 정말 재밌습니다. 뭔가 안 좋을 때 보면 항상 악재 주가가 빠지다가 막판에 한 번씩 툭툭 떨어뜨립니다. 예, 지난번에도 그랬죠. 예, 그때도 뭐 실적이 뭐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야, 근데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했죠? 예, 실적을 발표 시기를 늦춰버렸죠. 예. 이때도 뭐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뭐 분식 이슈를 또 빵 터뜨렸죠. 그러면서 뻑뻑뻑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저가로 매수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예, 뭐 이제 다 내용들 보면 개인들이 민감해하는, 예민해하는 그런 뉴스들입니다. 분식회계, 10년째 분식회계. 그 다음에 뭐 실적 발표 연기. 그러고 나서 또 드라마틱하게 성장진 회장 복귀. 그리고 또 지금 혼외자 또 손흥민 또 까고. 그러고 나서 또 바이오주 오늘 또 반등. 재밌죠. 예, 주시장이 참 재밌습니다. 이 와중에서 외국인들은 셀트리온을 이제 계속 꾸준히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고, 그렇죠? 혼외자 이슈가 나왔는데 오히려 주식을 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은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지 뭐 이런 사적인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 판단하는 거죠. 이런 건 오히려 기회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뭔가 주가가 빠지면 파는 습성이 있으니까, 안 좋으면 뭐 이슈가 뭐 이왕이면 좋은 게 좋지, 다홍치마라고 그런 게 더 좋지 않겠냐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또 물린 사람들은 뭐 10% 조정받고 일단 단기적으로 손절 찾다가 다시 사야겠다,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거든요. 셀트리온은 이제 또 단기적으로 조정받고 또 반등이 나오네요. 그럼 또 고점 돌파 N자형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예, 셀트리온 제약도. 그리고 제약 바이오 전반으로 오늘은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네. 삼바도 볼까요? 네, 삼바도 계속 외국인 들어오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조금 긍정적인 이슈 하나는 미국의 바이오주, 제약주 쪽의 움직임이 좀 사뭇 좀 좋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일라일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정말 다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예, 뭐 이 보시면 지금 이번에 라드겐 회장이 어떤 이슈가 있었지만 이 주식도 참 이것도 웃깁니다. 일라일리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보면 주가가 뭐 그렇다고 매출이 엄청나게 폭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뭐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건 맞으나 이 조정 없는 이 움직임 계속 이제 뭐 이것도 뭐 좋은 주식이니까 계속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기업 가치 뭐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바이오 제약 머크 뭐 마찬가지 얘도 좀 계속 상승하고 있죠. 왜 이렇게까지 올라가느냐 이게 좀 의심이 드는 종목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어쨌든 머크랑 일라일리가 좀 주도하면서 바이오 제약 섹터의 어떤 새 바람을 좀 불러 일으켰고, 네. 그러고 나서 우리도 좀 움직임이 이제 좀 주지 않나 해서 삼바랑 셀트리온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쭉 미끄러졌죠. 예. 그런 국면입니다. 예. 삼바도 다시 또 신고가 지금 뭐 공장 증설에 뭐 매출 증대, 이익 증대 모든 면에서 다 좋거든요. 이제 좀 가야 되는데 지지부진한 면. 그 2차 전지랑 로봇이 수급을 다 빨아들여 버렸죠. 바이오 쪽은 이제 아닌가 우리나라는 라는 생각이 착각이 들 정도로 뭐 에코프로나 뭐 지금 포스코 그룹주나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쏘아올린 삼성전자 지분설 때문에 지분 인수 때문에 완전히 로봇주가 또 한번 날라갔고 그러니까 바이오가 이제 죽어버린 거죠. 그런 국면이다 라고 좀 보시면. 근데 이제 미국 쪽은 오히려 일라일라 머크 쪽이 굉장히 강세다. 그런 게 오늘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뭐 갈 데가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고 2차 전지 너무 올랐고 로봇도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고 갈 만한 데가 뭐 우리나라 뭐 이쪽 저쪽 봐서 특별한 게 없고 그러다가 오늘 이제 바이오 쪽이 한번 튀어 오른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도 지금 보면 크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셀트리온 또 이제 오늘 좀 반등 나오니까 공매도 조금 나오긴 했네요. 근데 수량적으로는 거래량 자체가 작다 보니까 예, 공매도도 보시면 크진 않네요. 예전에 한창 나올 때보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매도랑 신용, 수급이죠. 예,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돼야 되는데 이번에 라더겐 사태 때 주가가 망가진 종목들 보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업인데 얘네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황제주다 생각하고 그냥 수급으로 끌어올린 거죠. 그렇게 해서 올라간 주식의 어떤 신용이 다 지금 어떻게 됐다? 다 이제 반대면도에 걸려가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신용잔고가 80만 주 육박했던 주식이 빵으로 이제 13,000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해서 1억을 유치받았는데 1억으로 주식을 사면 1억만 사야 되는데 2억 5천 더 빌려가지고 3억 5천치 주식을 사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주주 제외하고 주주들이 100명 200명 밖에 안 되는데 그 100명 200명이 10억씩 20억씩 투자해서 신용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30억 40억씩 빚내가지고 주식을 그냥 눈만 뜨면 주식을 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작업을 끊임없이 했다가 이제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누가 더 바보이냐 게임에서 그 바보가 이제 안 나타나는 거죠. 예. 더 바보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말도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간 주식을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때 요 기회를 딱 보고 키움증권 회장이 딱 봤을 때 야 이거 돈 되겠는데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들이 봤을 때 이거 돈이 되겠는데 공매도 세력들이 갑자기 빵 등장한 거죠. 예. 왕창 지분을 인수받아 가지고 그냥 시장에서 다 던져버리면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도 신용도 정리, 신용도 10% 육박했던 게 신용도 다 그냥 역공이 다 한 거죠. 내가 판 무덤에 이제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다 빠져버린 겁니다. 완벽할 거라고 했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거죠. 그 수포로 돌아갔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수동성, 수급. 오히려 이제 수급으로 올렸는데 수급으로 당한 거죠. 살 수 없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맞았으나 이제 그게 떨어졌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 팔 수 없어서 못 판
못 팔고 나와서 이렇게 망할 거라고는 자기도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예. 왜?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으려고 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꼬리가 너무 길었던 거죠. 너무 길게 주가를 끌어올렸고 너무 과도하게 본 기업의 가치에 터무니없이 주가가 끌어올라갔던 거죠. 어느 정도 해먹고 탈출했어야 돼. 엑시트 전략이 이제 없었던 거죠. 이 작전의 가장 큰 결함은 다 성공했는데 정치계 뭐 기업인 경영인 다 좋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 못했던 게 이제 엑시트 전략인 거죠. 그다음 공매도를 생각 못했던 거죠. 그래서 공매도 안 된 종목들을 했는데 시총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공매도에 또 함정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판 무덤에 함정에 다 빠져버린 겁니다. 이제 셀트리온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 엑시트 전략을 출입하나요? 그러니까 이 라데견 사태의 핵심은 엑시트 전략을 잘못 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종목들을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 노련하지 못했던 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엑시트 전략을 수립하냐? 뭔가 엄청 화려하게 포장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 2차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종목 보면 뭐 10년, 20년 앞으로 성장할 거 막 미친듯이 방송 나오고 유튜브 나오고 홍보하고 뭐 계속 화려하게 포장을 합니다.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걸 포장을 해서 이 종목들을 누구에게 던져야 된다? 누구에게 던져야 된다? 개인한테 던져야 되는데 얘네들은 개인한테 던지면 씨알이 안 먹히니까 상식적으로 이 종목들이 먹힐 만한 이슈가 없으니까 계속 지인의 지인들 그 다음에 연예인 동원해가지고 또 돈 많은 사람들 계속 돈 많은 사람들만 상대해버렸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초토화된 건데 그거를 만약에 개인들에게 넘겼으면 얘는 굉장히 아무도 모르는 작전으로 끝이 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얘들의 함정이었다. 이런 게 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보이는 부분이고 셀트리온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꾸 악재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셀트리온은 완전 반대죠. 공매도 깔려 있죠. 그 다음에 악재 깔려 있죠. 주가 망가져 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은 계속 팔 생각밖에 안 돼요. 뭐 안 좋은 얘기만 나오면 파는 거죠. 근데 계속 조용히 어디선가 누군가는 조용히 사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연기금이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기타 법인이 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 금융투자가 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사모펀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결국 장기적으로 매집 국면에서 그 과정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뭐 다시 새로운 사이클이 돌아와서 중국 고령화 사회 중산층 소득 증대로 인한 어떤 변화, 그 다음에 지분 구조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바이오 신약에 대한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개인들은 또 올라가는 주식을 보고 열광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주가를 끌어올리는 국면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한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정답이다. 자꾸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샀다 팔았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신용 역시 하면 안 되고요. 그냥 꾸준히 그냥 나중에라도 또 좀 자금을 현금을 또 모아놨다가 좀 여유있게 좀 자금을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구간이니까 사고 뭐 또 스트레스 받고 떨어지면 또 열받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히 그냥 현금을 꾸준히 모아놨다가 나중에 기회 될 때마다 뭐 싸질 때마다 뭐 급락할 때마다 이상한 악재 나올 때마다 이럴 때 분할로 조금씩 담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어디까지나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항상 본인 스스로, 그 다음에 매매는 항상 본인 계좌로, 본인 명의의 본인 주식 계좌로 하셔야 된다. 절대 타인에게 계좌 이체를 한다거나 돈을 뭐 맡긴다거나 유명한 사람에게 뭐 준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뭐 셀트리온 전문가, 뭐 셀트리온 대박, 뭐 셀트리온 어쩌고저쩌고 뭐 엄청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뭐 수수료도 안 받는다. 그게 더 위험하죠. 수수료도 안 받고 공짜로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금 그냥 홀라당 다 빼먹는 거죠. 공짜로 잘 해드릴게요.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 매매해드릴게요. 계좌번호하고 좀 보내주시고 제가 자금 보내주시면 무료로 자문해드려서 수익 내면 그 수익 다 가져가시고 한 10%만 저 보내주세요. 제가 먹겠습니다. 이따위 소리 하면 다 사기입니다. 그 10%를
먹기 위해서 세금도 안 내고 하려고 뭐 지금 뭐 마라탕집 세우고 뭐 세우고 뭐 투자 뭐 연예인 기획사 만들고 막 그러면서 뭐 계속 자금 세탁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쨌든 무조건 본인 명의로 해야 되고 본인 뭐 자녀 명의, 가족 명의는 괜찮죠. 내 가족이니까 내가 비밀번호를 내가 매매하는 거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뭐 와이프 명의로 하는데 뭐 그게 뭐 문제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와이프도 약간 요즘 시대에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냐면 이혼도 하시니까 배우자 명의도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고 만약에 나 지금 스테이트로연이 뭐 100만 원 됐는데 와이프 갑자기 이혼해 달라고 하면 그건 자기 거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네. 그런 것도 우리는 멀리 봐야 되니까 자녀 명의도 마찬가지 멀리 보고 자녀가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아버지에게 뭐 어머니에게 사랑한다 말하려고 하는데 걔네들이 돈이 더 많아서 난 독립하련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다 감안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우리 자녀가 나보다 더 부자가 되어서 성이 되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돼도 나는 전혀 배가 아프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자녀 명의로. 그 다음에 우리 배우자분이 더 부자가 되셔가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배우자 명의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눔이 행복의 가장 끝판왕이라는 거, 그 얘기 드리면서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올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석가탄신일, 뭐 좋은 일이 많은 날이니까요. 항상 이번 올은 행복하고 즐거운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